일부러 까다롭게 굴었어요. 외로워서.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우연히 듣게 된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석 달째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물을 바꿔달라, 등을 긁어달라, 자세를 바꿔달라.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부르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롭게만 느껴졌습니다. 또 트집 잡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점점 무신경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옆병실 환자분의 고백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서, 내가 엄마한테 관심 가져주면 좋겠어서, 그래서 자꾸 부르게 되는 거야.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웠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발견한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해 보여서 말하지 못했다. 등이 너무 아팠지만 혼자 참았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때 저는 환갑을 간 넘긴 나이였고 시어머니는 80이 넘으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기 위암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라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결국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조용히 치료를 받으셨고 저도 최선을 다해 간병을 했습니다. 어머니, 물 드릴까요? 어머니,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매일 이렇게 물어보고 챙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서부터 시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까다롭지 않으셨던 분인데 점점 예민해지시는 겁니다. 물이 미지근해. 좀 더 차가운 걸로 다시 가져와. 이 담요 말고 저기 있는 파란색 담요로 바꿔줘. 창문 좀 열어줘. 아니야, 다시 닫아. 바람이 너무 세.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프시니까 그러시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밤에도 저를 불러서 병원에서 자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옆에 있어줘.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엄마가 아프시니까 좀 참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걸 어떻게 먹어? 병원 식사가 입에 안 맞으신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에서 죽을 끓여올까요? 그래, 그렇게 해. 여기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어.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죽을 끓여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오늘은 입맛이 없어. 그냥 치워. 이러시는 겁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죽을 한 술도 안 드시고 치우라고 하실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아프신 분이니까 하고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불러내셨습니다. 보호자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이 길어지면 예민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호자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간호사 선생님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서글펐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나도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세요. 알아. 그런데 어쩌겠어. 엄마가 아프잖아. 동생들은 왜 안 와요? 나만 계속 병원에 있어야 해요. 동생들도 바빠. 당신이 좀 더 참아줘. 남편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하셔야죠. 배가 안 고파. 그날도 시어머니는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시는지, 왜 그렇게 저를 자주 부르시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저는 그저 아프시니까 예민하신 거겠지 하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훨씬 더 깊은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 예민해지셨고 저는 그에 비례해서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등 좀 긁어줘. 여기가 가려워. 제가 등을 긁어드렸는데 만족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거기 말고 좀 더 위. 아니야, 너무 위로 갔어. 좀 더 아래. 거기도 아니야. 한참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셨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그냥 됐어. 그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 좀 가져다 줘. 제가 물을 가져다 드리면
이건 너무 차가워. 미지근한 걸로 다시 가져와. 다시 가져다 드리면 이건 또 너무 미지근해. 적당한 게 없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부르는데 왜 안 왔어? 어디 갔다 온 거야? 화장실 다녀왔어요. 어머니. 화장실? 한참 있다 온 것 같은데? 금방 다녀왔는데요. 아니야, 분명히 오래 있었어. 나 혼자 두고 어디 갔다 온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곁을 잠깐만 떠나도 불안해하시고 의심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습니다. 어머님, 요즘 상태가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잘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자마자 시어머니는 또 저를 불렀습니다. 베개 좀 바꿔줘. 이거 너무 높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사나 간호사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시고 저한테만 까다롭게 구시는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병원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상태 어때요? 응, 괜찮다. 며느리가 잘해주고 있어. 남편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후 저는 억울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낮에는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알아요? 엄마가 방금 봤는데 괜찮아 보이던데. 그게 다 당신들 앞에서만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루 종일. 당신이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가 아프잖아. 좀 참아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도 주말에 가끔 들르지만 그때도 시어머니는 멀쩡하셨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시동생들은 이렇게 말하고는 금방 가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점점 무신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 좀 긁어줘. 지금 바빠요. 조금 있다가요. 물 좀 가져다 줘. 금방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바로바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귀찮아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자세를 바꾸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욕창 때문에 등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집 잡으시는구나 하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도 제 태도가 달라진 걸 느끼셨을 겁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요구하시던 분이 이제는 조용히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배가 안 고파. 어머니, 약 드셔야죠. 알았어. 대답도 점점 짧아지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해지셨네. 이제 좀 편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 선생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 요즘 어머님이 많이 조용해지신 것 같은데 혹시 우울증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울증이요? 환자분들이 말수가 줄어들고 요구가 없어지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뭘 알아? 시어머니가 원래 예민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좀 진정되신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병실 옆 침대에 새로운 환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도 말기 암 환자셨는데 딸이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딸은 정말 정성껏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엄마, 등 좀 편하게 해드릴까요? 엄마, 바람 쐬러 잠깐 나갈까요?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러우면서도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나는 왜 못하는 걸까? 하지만 저는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 사람은 친엄마니까 그렇지. 나는 시어머니잖아. 똑같을 수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마음의 여유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약을 타러 병원 1층 약국에 내려갔습니다. 약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병실을 쓰시는 옆 침대 환자분과 그분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오늘 산책 나가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피곤하구나. 아니에요, 엄마. 전혀 안 피곤해요. 엄마가 답답하실까봐 그래요. 정말 괜찮아. 너 때문에 미안해서 어쩌니. 그 환자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그분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 왜 미안해하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게 너무 괴로워. 회사도 그만두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저한테 절대 짐이 아니에요. 엄마가 일찍 죽어야 너희들이 편할 텐데. 이렇게 오래 끌어서 미안하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의 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랑 오래오래 함께 계셔야 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엄마가 요즘 자꾸 힘든 내색을 하잖니. 물 가져와 달라, 등 긁어달라, 자세 바꿔달라. 그게 다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네, 일부러요. 응,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 내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서, 내가 엄마한테 관심 가져주면 좋겠어서. 그래서 자꾸 부르게 되는 거야. 엄마도 알아. 그게 너한테 짐이 된다는 거. 그런데 참을 수가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일부러, 외로워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저는 전혀 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엄마가 저를 부르시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가 죽으면 너 이 얘기 기억할 거야?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오래오래 함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랬구나. 외로워서 그랬던 거구나. 시어머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을 바꿔달라고 하시던 모습, 등을 긁어달라고 하시던 모습,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불안해하시던 모습. 그게 다 저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외롭지 않고 싶어서였던 겁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약 가져왔어요. 응?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얼마나 저한테 서운하셨을까. 어머니, 왜? 혹시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없어. 괜찮아. 등은요? 욕창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시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등 좀 봐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저를 피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안 봐드린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등을 살펴보는데 욕창이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붉게 부어오르고 일부는 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너도 바쁘고 힘들잖아. 나도 알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너무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그런데 그게 다 너무 무섭고 외로워서 그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 내가 언제 죽을지,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너를 부르게 돼. 내가 옆에 있으면 좀 덜 무섭거든. 어머니, 그런데 내 얼굴을 보니까 내가 너한테 짐이 된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 그게 너무 괴로웠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나도 일찍 죽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희들이 편할 텐데.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돌봐드릴게요. 고맙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잠이 드신 후에도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볼, 핏기 없는 입술. 그 얼굴에서 저는 비로소 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혼자 떨고 계신 한 사람의 모습을요. 며느리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 너무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말입니다. 내가 왜 이제야 알았을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무섭지 않게 해드리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짐을 지킬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바로 달려갔고 무엇이든 먼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어머니,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어머니, 산책 나가실래요? 시어머니도 조금씩 밝아지셨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가끔씩 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이 좀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어. 네, 어머니. 어디가 가려우세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시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의식이 흐려지셨습니다. 저는 급히 의료진을 불렀고 가족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들이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구나.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신 채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뜨셨다 감으셨다 하시면서 힘겹게 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들리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약하게 쥐셨습니다. 맙다. 그 말씀이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안아드리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베개실 사이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한테 물을 바꿔달라고 했다. 미안하다.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섭다.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자꾸 부르게 된다. 며느리가 요즘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다.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구나 보다. 참아야지. 더 이상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오늘은 등이 너무 아팠지만 참았다. 며느리가 피곤해 보여서 말하지 못했다. 혼자 참을 수 있다.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며느리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서 무섭다. 오늘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아줬다. 너무 고맙고 행복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미안해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배려하셨는지 그 모든 게 일기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아니에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도 마지막 한 달은 행복하셨을 거야. 엄마가 마지막에 당신 손잡고 고맙다고 하셨잖아. 남편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지만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른이 넘은 나이가 됐습니다. 가끔 병원을 지나갈 때면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 시어머니의 목소리,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던 그 느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간병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환자가 진짜 원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관심이었고 사랑이었고 외롭지 않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던 거였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혼자 사깁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외롭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귀찮아한다고 느낄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저는 이제 압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남편을 간병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환자가 까다롭게 군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외로워서 그런 거야.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줘.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야.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내 말 잊지 않을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간병은 힘든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환자의 손을 잡아주세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환자가 외롭지 않다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10년 전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가끔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십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는 웃고 계십니다.
며느리야, 고마웠다. 마지막에 내 손 잡아줘서 정말 고마웠어.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나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시어머니 곁에 있어드렸다는 것에 말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간병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가 까다롭게 군다고, 예민하다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외로움의 표현입니다. 관심받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몸부림입니다. 그걸 알아주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시죠? 며느리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에 제 손을 잡아주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사랑합니다.